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SY 스틸텍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 SY 스틸텍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세를 맞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유상증자에 있어가지고, 자, 지금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고 거래되고 있는데, 자, 이 증서에 대한 부분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주가가 지금 대략적으로 160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지속적으로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건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자, 이 유상증자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실권주 발생하면서, 자, 오버에 대한 물량들 걱정될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이 매매 전략으로서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신주유권 증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자, 증서 가격은 보통 일반적으로 첫날 고점 달성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다가 다시금 4, 5일차부터 반등하거나 아니면 하락세로 마감하거나, 자, 이렇게 중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3일차까지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자, 좀 많이 주가가 빠지긴 했어요. 자, 시초가 900원이었는데 지금, 자, 160원까지 대략적으로 거의 뭐 5분의 1 가까운, 자, 80%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생각에 이 유상증자는 참여를 안 해야겠다, 이런 물량으로서 지금 이 증서에 대한 매도량이 좀 강하게 나올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매도량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먹는, 자, 받아내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고, 이 물량들을 담아내는 주체들이 누구인지 이것만 파악하면 우리가 이 세력들의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 만큼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물량들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자, 신한투자증권이란 JP모건서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주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큰 물량들, 자, 매수량과 매도량 크게 나오면서 지금 매도량이 더 큰 상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주체들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신주인수권 증서들을 누가 매집을 하고 있는지, 자, 이런 흐름들만 파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가져가는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들은 반드시 파악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이제 신주유수권 증서 주가가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죠. 자, 이건 제가 공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권신고서가 첨부 정정된 거고 투자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1차 발행가격이 3,345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 이 신주유권 증서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자, 신주 이 증서 수량 한도로 해가지고 청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새로 상장하게 되는 유상증자 신주 물량들이 우리가 이 증서 수량만큼만 청약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증서에 대한 가격으로서도 새로 받는 신주에 대해서, 자, 대략적으로 1차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3,345원에 이 160원, 지금 현재 주가로 기준 잡아가지고 하면 3,5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3,500원 정도 되는 이 물량으로서 신주가 상장한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투매 물량들이 보통 발생하고 이런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하겠다라는 이 개인 투자분들의 이 매도세들을 전부 다 세력들이 받아낸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5,200원대인데, 자, 이 3,500원에 해당하는 신주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하지만 제가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오히려 이 증서에 대한 부분들을, 자, 첫날 고점 달성한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로서 추가적으로 비중 줄여가고 다시금 저점에서 이 매수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증서에 대한 비중을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주분들이 받게 되는 신주, 자, 저렴하게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만큼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다시금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등하는 흐름이 다시금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세 잡아내고, 솔직히 900원에서부터 지금 160원까지 너무 큰 금액이 떨어졌잖아요. 다시금 반등하는 나강이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비중을 늘려가게 되면, 자, 새로 받게 되는 신주는, 자, 결국 우리 주주분들이 할인율을 받아서 배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할인율 일단 지금은 20%로 적정이 되어 있는데, 자, 결국 이 할인율 같은 경우가 이제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비중 늘리면서 오히려 증서에 대한 매집 구간, 자, 우리 주주분들도 반드시 이 타점 잡아가지고 좀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혹시나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나는 이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어떻게 대응할지 감이 안 잡힌다, 자,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S라고
구독자 문자 남겨주게 되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이 증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증서로서 상장될 신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챙겨나갈 수 있게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서 타점 잡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유상증자 일정에 맞춘 일정 전략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대응해야 되는지 이 전략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정보들 확인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증서로서 이제 신주로 상장이 되지만 우리 주주분들이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주죠. 이 본주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신주 상장하기 전에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주에 대한 물량들이 퍼져나오게 되면 오버행에 대한 우려로서 주가가 한 차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주 상장 전에는 본주로서 물량들을 털어내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일정도 유상증자 일정에 맞춰가지고 흐름들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때가 언제가 될까요? 자, 바로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이제 신주인권 증서가 다음 주 화요일날 상장 폐지가 되고 나면 이제 확정 발행까지 산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8월 29일이 이제 산정일이죠. 그러니까 산정일이 8월 29일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산정이 되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공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근데 2차 발행 같은 경우는 이 제3거래일 기산일, 아까 말씀드렸던 8월 29일이 기산일입니다. 이 기산일로 해가지고 일주일간의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의 평균 주가를 산술평균, 그러니까 이 일주일 주가와 마지막 기산일의 주가 이거를 2분의 1로 나눈 이 산정한 가액과 그리고 기산일의 평균 주가 중에 낮은 주가로 기준 주가를 해가지고 할인율을 20%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기산일이 오히려 낮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2차 발행가액이 결국 할인율 20% 적용해서 1차 발행가보다 낮게 되려면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져야 돼요? 대략적으로 이제 3,345원 기준이니까 80을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180원. 주가가 만약에 4,18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2차 발행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오히려 이 확정 발행가액 산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게 되면 1차 가액인 3,345원이 확정 발행가로 산정이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5,200원인데 주가가 6,000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 2차 발행가액은 이제 4,800원이 나오게 되니까 또 평균 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3,345원에 확정 발행가가 나오고 신주인수권 가격인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으로 160원 계산하면 3,500원에 신주들이 상장하게 되는데 현재 주가가 6,000원대예요. 그러면 신주로서도 엄청난 수익들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3거래부터 5거래 이 3일까지의 평균 주가에 할인율이 40%까지 적용한 이 가격보다 오히려 낮을 경우에 1, 2차와 2차 중에 낮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1차 금액인 이 3,345원보다 오히려 이 3일간의 평균 주가가 더 높을 경우에는 할인율이 4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3,345원 기준으로 60 나누고 100을 곱하면 5,575원이죠. 이 5,575원보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략적으로 3,4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확정 발행가액이 올라가게 되면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 자체가 자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자금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유상증자라는 거는 무조건 계획을 가지고 이 증권 신고서를 계획 짜고 나서 신고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진행이 돼야지만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만큼 계획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미래에 대한 동력으로서 성장성으로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는 거고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또 오히려 이제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좋죠. 왜냐하면 신주가 상장하기 전에 기존에 보유가 있던 이 주식들 기존의 본주들에 대해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시장에 관심이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들어오는 신규의 수급들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 전부 다 떠넘기게 되면서 신규 투자자에게 떠넘기게 되면서 세력들이 본주로서 수익 먼저 챙겨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신주에 대한 부분은 기본 할인율이 40%까지 들어가는데 이 증서에 대한 가격도 우리가 낮춰놓고 바닥에서 매집했기 때문에 자, 신주로서도 기존 수익들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통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이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되고 거래될 때 하락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다시금 확정 반영가에 산정할 때는 올라가는, 자, 급등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 태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진행했었죠. 자, 바로 이때거든요. 이제 권리락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이런 추세들을 갖춰가면서 결국 신주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하락권 다시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간들이 있대죠. 바로 이제 확정 발행 한정 기간에 대해 가지고 3일간 주가 끌어올리고 증서 기간에는 주가 한번 다시 끌어내리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 청약이 돼야지만 자금이 쌓이고 이제 납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실권주 발생을 막기 위해 청약 구간에도 추가적인 급등의 흐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들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전체적인 실시간 흐름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이 기울기들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자, 나는 이 남아있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또 하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너무나도 걱정만 앞선다. 나는 이 유상증자 일정 활용해보면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 자, 망설이지 마시고 이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한 문자 하나 이 S 보내주시면서 자, 전체적인 정확한 타점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까지 제가 바로바로 우리 주주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 SY 실택으로 인한 수익 최대한 극대화하시는 성공 투자 일궈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재료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재료 하나 터지게 되면 이전처럼 급상승하는 이런 패턴들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해야지만 이게 수익으로 전환되고 다시금 주가가 떨어질 때 이게 손실로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보들 반드시 우리 주주분들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자, 또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자,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서 대폭등이 임박된 황제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묶여 계시죠. 자, 많이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에 개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최대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그게 바로 이 ESS 관련주입니다. 이 ES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비 전력으로서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자, 수십조씩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ESS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1년 넘게 이 ESS 관련주에 대항해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인벤티지 랩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한 매집 패턴으로 자,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1차 매집 진행을 하고, 자, 그 얘는 다시 한번 원래 가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 매집으로서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3배까지 올리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텐데, 자, 17,000에서 20,000원대 딱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자, 급격한 상승 이뤄내면서 주가가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패턴 나오는 게 이 인벤티지랩 뿐만 아니라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형에서 자,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3배 올리면서 비싸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매집 진행하고 다시금 하락형으로 자, 3번의 매집 진행한 이후에 주가 원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됐다? 주가 한 번 더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5,000원대에서 주가가
35,000원대까지 자 실제로 7배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매집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ESS 관련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물량들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 바닥에서 자 물량들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터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ESS 정말 황제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시 2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자 이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황제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자료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받아가지고 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간단하게 황제라고 2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자 선착순 10명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자 선착순 10명 자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황제라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